아니 병원비가 이렇게 나왔다고?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제대로 치료받으신 거 맞으세요?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경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한 미국인이 경험한 한국에서의 놀라운 순간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면 되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크로스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국제보건부서 소속 보험 손해사 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38살, 세계 각국의 의료 청구서를 검토하는 일을 하죠. 매일 수백 건의 청구서를 검토하며 병원비 과다 청구, 허위 청구 같은 사례들을 찾아내는 일이 제 주된 업무입니다. 시애틀의 고층 빌딩에 있는 우리 사무실은 항상 바쁘게 돌아갑니다. 창밖으로는 흐린 하늘과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안에서는 키보드 타이핑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검토하며 숫자와 코드로 가득한 문서들 속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내는 일이죠. 때론 따분하고 지루하지만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는 일이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서 청구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있는 제 책상 위에는 커피 얼룩이 남은 머그잔과 여러 장의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눈이 아파서 잠시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다가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한국에서 온 청구서가 떠올랐죠. 순간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습니다. 눈에 들어온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환자 이름이 마이클 크로스. 제 아버지였어요. 최신 내시경 디스크 수술, VIP 병실 4일 사용, MRI CT 포함. 근데 겨우 $3,000? 당황함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화면을 노려보며 클릭을 거듭했죠. 분명 착오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30,000는 나왔을 겁니다. 한 자릿수가 빠진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항목과 비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약값까지 모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아버지가 한국에 가셨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2달 전 만났을 때 아버지가 디스크로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수술을 결정하셨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죠. 게다가 왜 하필 한국인가요? 미국의 최고의 의료시설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가족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라인데 말이죠.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한국에 가셨지? 누가 그곳을 추천해드린 걸까?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받은 치료는 정말로 안전한 걸까? 아니, 애초에 이렇게 저렴한 게 가능한가? 중국이나 인도처럼 의료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들도 미국보다는 싸지만 이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 동료들이 놀랄 정도로 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동료 제니퍼가 놀라서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이언? 괜찮아. 저는 대답도 않고 청구서를 들고 상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가슴속 불안과 분노가 뒤섞이는 느낌이었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죄송합니다만 이 청구서 좀 봐주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제임스 상사는 깊게 파인 주름살 사이로 안경을 고쳤으며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는 어떤 이상한 청구서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의 사무실은 시애틀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과 수많은 의료 관련 서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가 받은 수많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너무 싸네. 뭔가 누락됐나? 제임스는 인쇄물과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제 아버지인데 이런 수술을 한국에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혹시 허술한 병원은 아닐까요?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제임스는 턱을 극적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한국은 의료기술이 좋기로 알려져 있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도 있고. 하지만 이 가격은 확실히 의심스럽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가 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수년간 보험 청구서를 검토해온 제게 이렇게 저렴한 비용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싼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병실을 여러 명이 쓰는 건 아닐까? 의료진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초기 진단을 잘못해서 아버지 상태를 더 악화시킨 건 아닐까? 몇 년 전 미국 병원에서 오진으로 아버지가 수술 후 몇 달간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휴가를 내고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어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가족 모임도 몇 번 빠졌던 제가 이렇게 갑자기 휴가를 내자고 하니 제임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일이니 먼저 다녀와.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도 좀 알아봐. 보고서도 써오고. 어차피 최근에 아시아 지역 의료 비용 분석이 필요했거든.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아버지의 상태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왜 아무도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서운함까지. 이런 감정들이 마구 뒤섞여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다이얼을 눌렀죠. 사진 속에는 어머니, 아버지, 저, 그리고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상실감을 견디고 있었죠. 저는 일에 더 몰두했고 아버지는 혼자 여행을 다니셨으며 엘리자베스는 대학원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가슴속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손이 떨렸죠.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신호음이 들리는 몇 초가 왜 그리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찬 톤이었어요. 배경에서는 낮은 음악 소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왜 한국으로 간 겁니까? 왜 제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목소리에 배신감과 불안이 묻어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라이언, 내 청구서 검토 목록에 내 기록이 올라갔구나. 아버지는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다 알아봐줬단다. 너도 바쁘고 예민하게 굴까봐 말 안 했지. 치료 잘 받았고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제 여동생이요? 그 애가 혼자서 어떻게 아버지의 의료 결정에 관여하게 된 건가요? 그리고 저한테 말도 없이? 가족인데도요? 예민하게 군다고요? 저는 직업상 이런 사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술한 병원에서 아버지가 더 망가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칸의 동료들이 쳐다볼 정도였지만 그때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를 싫어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녀가 가족 내 감정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그녀가 떠난 후 우리 가족의 대화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라이언, 난 괜찮아. 오히려 여기 의사들이 더 친절하고 꼼꼼하단다. 걱정하지 마. 미국에서 받았던 그 수술보다 훨씬 나아. 그때는 수술 후 6주 동안 앉지도 못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5년 전 미국에서 받았던 허리 수술은 최고의 병원이었음에도 합병증으로 아버지가 오랫동안 고생하셨거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엘리자베스였죠. 오빠처럼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 아버지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건 숫자가 다가 아니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책상 위 문서함을 3개 치니 펜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항상 저를 냉정하고 감정 없는 사람처럼 대하죠.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한 그녀는 항상 사람 중심을 강조하며 제 직업을 비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가족의 건강과 안전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저를 배제할 수 있죠? 아버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내일 비행기 티켓 예약할게요. 어느 병원인지 정확한 주소 좀 보내주세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 이제 곧 퇴원이야. 괜히 돈 들이지 마. 제발요. 병원 주소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습니다. 알았다. 문자로 보낼게. 하지만 정말 걱정할 필요 없어. 통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출발하는 비행기였죠. 상사에게 상황을 간단히 메일로 알리고 동료들에게 진행 중인 업무를 인계했습니다. 모두 갑작스러운 출장에 놀라는 눈치였지만 가족 문제라고 하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받지 않았죠. 아마도 제 전화를 보고 일부러 무시한 게 분명했습니다. 3번째 시도 끝에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바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버지의 건강 문제는 나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가족? 1년에 3번도 얼굴 비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가족이야?
아버지가 2달 전부터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오빠는 한 번이라도 전화해봤어?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공항의 첫인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효율적인 입국 절차, 그리고 친절한 안내원들. 미국의 혼잡한 공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정돈된 도로,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미국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다소 구시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발전된 도시 풍경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저는 한국을 여전히 발전도상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미국의 어느 대도시 못지않게 어쩌면 더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유명한 대학병원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구경하며 이동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도 도시의 활기와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의 로비,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정돈된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미국의 종합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함이나 긴 대기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VIP 접수처에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제 아버지 마이클 크로스를 찾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접수 담당자는 유창한 영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크로스님은 현재 7층 VIP 병동에 계십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문자 카드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바로 다른 직원을 불러 저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한 몇 장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 정보를 확인하고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정보가 누락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병원 내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벽에는 병원의 역사와 수상 내역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각 층의 안내판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병원 시설과 의료진을 소개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환자들이 복도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말이죠. 또한 의료진들이 태블릿 PC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종이 차트를 사용하는 병원들도 많은데 말이죠. 이곳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안내원이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검사나 투약 오류가 거의 없죠. 환자분의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고 권한 있는 의료진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 정보 공유가 어렵고 그로 인한 의료 실수가 종종 발생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검토한 보험 청구 중에는 이런 시스템 불일치로 인한 중복 검사, 잘못된 투약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팔찌는 환자분의 개인정보와 투약 정보가 담긴 RFID 칩이 내장되어 있어요. 의사나 간호사가 약을 투여하기 전에 스캔하면 잘못된 약이 투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의료사고가 크게 줄어들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병원과 보험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 높은 비용 등의 이유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거든요. VIP 병동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 병실마다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있었죠. 그들은 환자의 상태, 투약 일정, 식단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병동 자체도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고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병원과는 많이 다른가요? 안내원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네, 아주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 시설이면 하루에 수천 달러는 훌쩍 넘을 텐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외국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아버지의 병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죠. 그곳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신 아버지와 그 옆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는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있었습니다. 병실은 넓고 밝았으며
대형 TV와 소파, 미니 냉장고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라이언!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앉은 자세도 편안해 보였어요. 이렇게 직접 올 줄은 몰랐네. 여동생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항상 감정을 숨기는데 서툴렀죠. 와, 보험 청구서를 보고서야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됐네. 가슴이 찔렸습니다. 동생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죠. 적어도 난 아버지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 목소리가 의도한 것보다 더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닌데 벌써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갑자기 지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중재하려 했지만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얘기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라이언, 너무 곧바로 싸우지 말고 잠시 대화 좀 하렴. 나는 괜찮으니까.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자베스를 따라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동 끝에 있는 작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고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였다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문을 닫자마자 엘리자베스가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난 정말 오빠가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일에 파묻혀 있었지. 내가 혼자서 모든 걸 알아보고 병원 예약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하러 왔다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감정이 단순한 화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숫자로만 보이지. 병원이 비용 청구를 안 했으면 아빠가 아팠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야.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난 그저 합리적인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야. 이렇게 싼 비용으로 어떤 치료를 받은 건지 걱정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엘리자베스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빠가 두려운 건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껏 믿어온 기준이 틀렸다는 거야. 아버지의 디스크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건 누구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제대로 안 받은 건 누구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아버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지만 저는 업무에 파묻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 사이 엘리자베스가 한국 의료 관광에 대해 알아보고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였죠. 난 몰랐어.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진으로 고생한 뒤로 불신이 컸어. 내가 리서치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됐지. 아버지를 위한 결정이었어.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에 몰두하며 가족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 치료가 가능한 거지? 여기엔 분명 함정이 있을 거야. 엘리자베스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 내일 의료진과 미팅을 잡아놨으니까 내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럼 고마워. 의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야. 또 그리고 내가 계속 의심만 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테니까. 그녀는 약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기실을 나와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 주변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깔끔한 시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의료진, 환자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이곳은 제가 알던 병원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한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기 전 팔찌를 스캔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의사가 태블릿으로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의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지만 만약 다른 나라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저의 세계관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자 리모컨으로 음소거를 하셨습니다. 다 풀었니? 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말아요. 우리 사이좋게 지낼게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제 내 아들에게 병원 구경 좀 시켜주지 않겠니? 라이언은 항상 모든 것을 직접 봐야 믿으니까. 아버지가 윙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엘리자베스는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내일 있을 의료진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새벽부터 깨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서울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오르고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거리는 생동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자베스를 만났죠. 그녀는 벌써 와서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검사 결과가 나왔어. 회복이 빠르시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의 긴장감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의료진과의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국제환자 코디네이터, 그리고 병원 홍보팀 담당자가 참석했죠. 모두 정장을 입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모든 내용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크로스 씨,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 박사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수한 경력이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아버님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 속도도 매우 빠르십니다. 수술 과정과 비용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의 답변에 허점을 찾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보다 10배 저렴한 가격에는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김 박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태블릿을 꺼내 MRI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척추와 디스크의 단면도가 선명하게 보였고 문제가 되는 부위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는 L4-L로 디스크 탈출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을 진행했죠. 이 방식은 절개가 작아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위험이 낮습니다. 그는 수술 과정을 설명하면서 3D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의료보험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의학 용어에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그의 설명은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수술 후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데 여기선 어떤가요? 제가 의구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마이클 씨는 상태를 보고 내일 중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 수술은 대부분 최소절개 방식으로 24시간 내 보행이 가능합니다. 젊은 환자는 당일에 퇴원하시기도 하고 입원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경우 보통 3일 정도 입원하시죠. 김 박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설명에 내심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MRI 예약부터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수술 후 재활까지 고려하면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건 수술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빨리 퇴원시키기 때문 아닌가요? 환자 회전율을 높이려는 거 아닌가요?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과 환자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수술 직후부터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병행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의 재입원율은 미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국제환자 코디네이터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진료 과정을 효율화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죠. 또한 환자별 맞춤형 케어 플랜을 수립하여 회복 과정을 최적화합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아버지의 케어 플랜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 후 관리 식이요법, 운동 계획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건가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14시간을 날아온 이유였으니까요. 홍보팀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MBA를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정부가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합니다. 외국인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첫째, 한국은 의료기기 생산국이기 때문에 장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둘째, 의료 과잉 청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셋째,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의료소송이 미국보다 훨씬 적어 의료배상보험료가 낮습니다. 의료소송이 적다는 건 환자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 의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빠르게 합의에 도달하죠.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의약품 가격은 어떤가요? 한국에선 제약사와 정부 간 약가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약품이라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죠.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 하는 약이 한국에서는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의사들의 수입은 어떤가요? 미국보다 훨씬 적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미국 의사들보다는 적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대 교육 비용이 미국처럼 비싸지 않아 빚을 갚기 위해 고액의 급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이 적어 방어적 의료 행위도 덜합니다. 이 모든 설명에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의료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도 있다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유는 뭔가요? 미국에서는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많은 저항에 부딪히거든요. 홍보팀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의료를 기본권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이 경제 발전과 함께 중요한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되죠. 정부, 병원, 보험사, 제약회사 간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팅이 끝나고 김 박사가 병원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병원을 둘러보는 동안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뇌졸중 회복 중인 일본인 사업가, 척추 수술받은 아랍계 환자, 건강검진을 위해 온 프랑스 부부까지 모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었죠. 투어는 응급실부터 시작해서 수술실, 중환자실, 일반 병동, 재활센터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시설이 최신 장비로 갖춰져 있었고 의료진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 중심의 설계였습니다. 병실은 채광이 좋게 설계되었고 복도와 대기실에는 편안한 의자와 정보 키오스크가 있었으며 식당은 마치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일본인 사업가와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쿄에서도 좋은 병원이 많지만 여기는 대기 시간이 짧고 의사들이 더 친절해요. 게다가 비용도 일본보다 저렴하죠. 프랑스 부부는 건강검진을 위해 매년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다녀야 하고 몇 달이 걸려요. 여기선 하루면 끝나죠. 아랍계 환자는 두바이에서 온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의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인의 추천으로 한국을 선택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들의 실력, 병원의 효율성, 그리고 투명한 비용 구조까지 모든 면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투어를 마치며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여긴 병원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하거나 지친 표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협업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각 부서 의사들이 모여 환자 상태를 논의하고 코디네이터가 모든 일정을 조율하는 모습이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각 전문의가 독립적으로 진료하다 보니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진료를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다녀야 하고 몇 달이 걸려요. 여기선 하루면 끝나죠. 병동 라운지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던 중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시설과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미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인상적입니다. 정말 예상보다 훨씬 좋네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다가 비슷한 반응을 보이세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 미국 의료진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자주 방문합니다. 그럼 왜 미국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의료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와 관련이 있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겠죠. 그의 대답은 외교적이었지만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복도를 걸어 다니고 계셨어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계셨죠. 불과 며칠 전 수술받은 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벌써 걸어 다니세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라 회복이 빠르다더군. 그리고 의료진들이 하루에 2번씩 재활 운동을 도와줘. 미국에서 받았던 수술과는 하늘과 땅 차이야.
5년 전 아버지가 미국에서 받았던 허리 수술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의사라고 소개받은 전문의가 진행했지만 수술 후 감염으로 고생하셨고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매일 통증에 시달리셨고 저희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아버지, 정말 좋아 보이세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윙크했습니다. 이제 좀 믿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을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내일 있을 퇴원 준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환자 중심적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외래 진료가 있으니 꼭 방문해 주세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국의 협력병원을 연결해 드릴게요. 저희가 모든 의료 기록을 전자파일로 전송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들아, 넌 늘 합리적으로 결정하려 하지. 하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아.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몫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셨던 아버지의 손이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달음이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제가 많이 달라졌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너는 슬픔을 일에 묻었어. 너의 방식이었겠지. 하지만 가족은 서로 의지하고 함께해야 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방문도 할게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시던 그 느낌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퇴원했고 저희는 호텔에서 몇 일 더 머물며 서울 관광을 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도시 전경,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들까지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료 시스템도 독특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관광 중에도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대 교수, 의료 정책 전문가, 외국인 환자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의료 시스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었죠. 비효율적인 미국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며 한국의 성공 사례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통합, 환자 중심 설계, 투명한 가격 정책, 예방의학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배울 점을 정리했죠. 비행기에서 내려 시애틀의 흐린 하늘을 보니 마치 다른 세계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하자 동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건 문화적 차이일 뿐이야. 미국에선 불가능해. 의사들이 그런 낮은 급여에 만족할 리 없어. 환자들도 그렇게 통제된 시스템을 원하지 않을 거야. 등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상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네. 자세한 사례 연구를 해보자. 정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의료비 절감 방안을 찾고 있었어. 내 보고서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겠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어떤 요소가 미국에 적용 가능한지, 단계적 도입 방법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연구해 볼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단순한 출장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병원비 문제로 다툰 이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이언?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잘 지내?
어색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물었습니다. 미국에 잘 도착했어? 아버지 상태는 어때? 응. 아버지는 회복이 빨라서 이제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하셔.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고마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한국 방문은 어땠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니? 엘리자베스,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 이번엔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위해. 그 말에 여동생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녀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다음 달에 아버지 재검진이 있어. 같이 가자. 정말? 그럼 휴가를 내야겠네.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해. 우리는 서로밖에 없잖아. 그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디며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가까워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보자, 엘리자베스. 그리고 말야, 정말 고마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뭐가? 그녀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를 돌봐준 것,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준 것. 이번 여행은 저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넘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성찰까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숫자와 효율에만 집착했는지 깨달았죠. 처음에는 한국 병원을 의심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가족의 소중함, 잃었던 신뢰, 그리고 새로운 시야를 되찾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이 뒤바뀐 이유. 그것은 바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의료 시스템 비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특히 미국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자신만의 렌즈로 바라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비용과 효율이라는 렌즈로만 세상을 보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렌즈를 벗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진실을 가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매주 영상통화로 아버지 건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평소처럼 골프도 치시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가끔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농담처럼 던지십니다. 한국 가서 치료받을까? 이젠 저도 웃으며 대답해요. 언제든 같이 가시죠, 아버지. 제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이 경험은 단순한 병원 방문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을 바꾼 여정이었습니다. 숫자와 효율만 쫓던 제가 이제는 사람과 관계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고정관념에 갇혀있진 않은지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더 나은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벽일 수 있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설 용기가 필요한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열린 마음의 중요성,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더 행복하세요.